제가 수면과 관련돼서 몇 가지 재미난 사실들을 알려드릴게요. 잠을 1시간씩 못 잘수록 BMI 수치가 약 1에서 1.5 정도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 수치가 청소년기에 굉장히 심해요. 청소년기에 잠을 1시간씩 못 잘수록 비만이 될 확률이 150% 이상이 증가가 됩니다. 성인인 경우에서도요, 비만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50% 이상 되거든요. 그럼 왜 잠을 못 자면 살이 찔까요? 첫 번째 이유, 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많이 먹게 돼요. 잠을 못 자게 되면 콜티졸 호르몬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과 또 당을 저장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내 몸이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을 잘 자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운동량도 훨씬 더 많아지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니까 근육도 더 잘 생기죠. 헬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잠을 잘 주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늦게 자잖아요. 야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가벼운 샐러드만 드시진 않잖아요. 야식으로 흔히 선택하는 게 굉장히 고칼로리, 그리고 뭐 튀긴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을 선택하게 되고, 또 술을 곁들이는 경우도 많으니까 지방질을 축적시키고 당을 잘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겁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자면 아침에 좋은 아침 식사를 못 하게 돼요. 아침을 든든하게 먹으면 점심과 저녁을 상대적으로 적게 먹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늦잠을 자시면은 아침을 굶게 되니까 점심도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대충 때우게 되고 저녁에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이 찌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 생각해 볼까요? 각종 혈관성 질환 생기죠. 대사성 내분비 질환 생기죠. 치매도 오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비만이 초래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생길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불면증이 다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도 나오는 겁니다. 불면증 그 자체가 치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7시간 정도를 수면 권고 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40대 중반에 7시간. 7시간 정도를 자면은 하루 동안 3번 정도의 깊은 수면의 사이클을 탈 수 있고, 잠을 푹 자고 깊은 수면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뇌 신경 세포들 사이에 아주 타이트한 이 연결성이 느슨해지면서 노폐 물질들이 쫙쫙 배출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단단했던 결합이 풀리지가 않아요. 치매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베타아밀로이드와 같은 물질들이 배출이 안 되니까 치매가 잘 오는 겁니다. 코 골면서 계속 수면 무호흡증에 빠지고 깊은 수면을 못 취한다면 10시간을 자도 소용없어요. 각 토막잠마다 깊은 수면을 한 20분 정도씩 취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치매 걱정, 뇌 건강 걱정이 돼서 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제가 묻는 게 잘 주무셨느냐고 묻게 되거든요.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멜라토닌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란셋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논문집에 멜라토닌과 치매 예방성에 대한 엄청난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 논문을 살펴보면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잠을 잘 자건 못 자건 멜라토닌을 충분히 섭취시켰던 노인 인구한테서 치매 발생률이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쥐 실험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항산화 효과로서의 좀 작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뇌의 노화를 좀 막아주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멜라토닌이 이제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드시게 되면은 먹자마자 그냥 후루룩 분해가 돼가지고 멜라토닌 농도가 쫙 올라갔다 쭉 떨어져요. 그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멜라토닌 제제는 모두 다 처방전 없이는 못 드시는데 전부 다 서방형 제제니까요. 서서히 올라가서 쫙 유지되다가 쭉 떨어지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왕이면은 처방전을 받아서 그런 약을 드시는 게 좋죠. 야고멜라틴이라고 하는 약은 멜라토닌을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방식은 아니고, 나의 몸에서 생성된 멜라토닌과 나의 몸에서 생성된 세로토닌의 작용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근데 세로토닌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잠을 못 자서 우울하기도 한데 잠도 잘 자게 해주고 대단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멜라토닌이 부족해서만 불면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삭신이 쑤신 분들한테는 진통제를 좀 처방해 드리면 좋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한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약이 멜라토닌보다 더 좋은 효능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의 불면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비만도 잡고 또 뇌의 노화도 잡으셔서 건강한 노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불면증 안 겪어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야간에 잠들기 힘들거나 잠든 후에도 수시로 깨어난다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불면증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불면증 때문에 낮에는 졸립고 피곤하고 또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한 개 이상 동반된다면 무조건 불면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간혹 불면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수면장애가 있네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를 통칭해서 수면장애라고 부릅니다. 결국 수면장애는 주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객관적이고 명확한 진단 기준을 다 따르지 않더라도 결국 내 스스로 수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모두 다 수면장애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잠을 정말 짧게 자도 되게 잘 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길게 자도 잘 못 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유전자에 적혀 있거든요. 어떤 유전자는 2시간만 자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 유전자도 있고, 어떤 연구에서는 11시간을 넘게 자도 충분히 자지 못했다고 느끼는 유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시간짜리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정말 행운이겠죠. 남는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는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면 시간인지는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자도 잘 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정해놓은 수면 시간, 그러니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꼭 자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자야만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의 유전 형질에 맞게, 그리고 또 나의 체질에 맞게 나에게 적절한 수면 시간을 택하시면 됩니다. 결국 깊은 수면의 단계를 2번 내지 3번 정도만 경험할 수 있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건데요. 저의 수면 패턴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대략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한 번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자면 3번 정도의 깊은 수면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5시간 이상 자면 잘 잤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또 평균적인 의학적 연구 견해에 따라서 7, 8시간을 반드시 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유전자에 따라서 아침형 인간도 있고 또 올빼미형 인간도 있잖아요.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상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낮에 일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이 시간대 중에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면 되겠죠. 올빼미형이라면은 은행문 닫기 전에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12시까지 잠을 자다가 2, 3시쯤 일어나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업무들,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시간에 얼른 봐놓고 한 5시쯤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새벽 2, 3시까지 창의적인 활동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재택근무와 같은 일들을 하다가 새벽에 잠이 들고 다시 한 12시나 1, 2시까지 잠을 자도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어느 시간대에 가장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잘 선택해 보시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잠을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꼭 반드시 자정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셔도 좋겠습니다. 의학적 연구라는 건 결국 역학 연구에 기반한 것이고 굉장히 많은 다수를 상대로 했던 연구, 모집단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평균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집단 평균에 내가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의학적 연구의 견해를 100%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꼭 그것을 약간 벗어난 약간은 특이한 체질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과 같은 수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나의 적절한 수면 시간,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 것이 좋은지, 나의 최고의 집중도가 발휘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쯤인지 함께 상담을 해보고 수면 패턴을 정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어갈 때에만 뇌 신경세포들 사이에 간격이 조금 벌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는 그 청소를 해내기 위해서 바로 정맥 시스템으로 파고들 수 있는 림프 순환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요. 뇌에서는 노폐물질을 걸러내기 위해서 뇌척수액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뇌척수액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 림프 순환계를 통해서 정맥 순환계로 빠지게 되고, 이 정맥 순환계로 통해서 결국은 노폐물질이 제거가 돼야 하는데요. 이런 변화는 깊은 수면을 취했을 때에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3, 4단계의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올빼미족인데 꼭 자정에 약을 먹고 새벽 1, 2시에 반드시 잠을 청하려고 노력하다가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도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밤에 일을 많이 하고 또 하고 싶은
취미 활동들을 많이 하시다가 새벽에 깊은 수면을 아주 짤막하지만 임팩트 있게 주무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깊은 수면을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 좀 즐기실 수 있을 거고, 그 시간에 노폐물질도 충분히 배출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이런 올빼미족들이 수면을 청하실 때에는 수면 환경을 잘 갖추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암막 커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도를 좀 낮추시고, 주변에 소음이 들릴 수 있는 전자기기라든지 또 창문 같은 것들을 잘 닫아서 소음으로부터도 좀 멀리한 상태에서 주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잠이 안 올 때 반복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잠을 청하시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세기도 하고, 또 간단한 숫자 계산들을 쭉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적 순서대로 천천히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하고, 또 본인의 신체에 집중해보는 명상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호흡을 할 때 나의 코로 들어가는 공기의 흐름, 또 코 점막 뒤쪽, 기도를 통해서 폐까지 넓어지는 나의 공기의 흐름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78 호흡법이라고 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해줄 수 있는 호흡법도 많이 택하죠. 4초 동안 숨을 쭉 들이쉬었다가 7초 동안 머금었고, 그리고 8초 동안 서서히 내쉬는 숨을 취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한 번 숨을 쉴 때 한 19초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럼 1분에 3번 정도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호흡을 3, 4분 정도만 반복해 주시면 아주 깊은 명상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흡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손쉽게 잠을 청하기에도 좋은 호흡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 보면은 해파리 수면법에 대한 소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는데, 제가 아주 일찍 신경과 의사 생활을 시작하던 초창기부터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긴장감을 풀어주어야 정말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가 아주 쉬운데요. 편안하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의 수면을 많이 권고드리는데, 이때 신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몸을 꼬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근육들마다 힘을 주면서 풀어주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 목덜미 뒤쪽에서부터 머리로 이어지는 근육에 이렇게 힘을 주실 수 있잖아요. 힘을 잠깐 주었다가 완전히 힘을 푸는 연습을 해보고, 승모근이라든지 어깨 쪽에도 힘을 잔뜩 주었다가 쫙 힘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손끝에서부터도 함께 해보시면 좋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편안하게 풀어보고, 상완근, 전완근과 상완근 쪽도 힘을 잔뜩 주었다가 풀어보는 방식으로 상체 쪽 힘을 먼저 다 풀어주세요. 복근에도 한번 힘을 줘보고 풀어주고, 또 허리 쪽에도 힘을 주었다가 쫙 풀어주십시오. 골반과 케겔 운동을 통해서 골반 쪽 운동도 해주시고, 허벅지, 종아리까지 쭉 힘을 주었다가 풀어주는 방식으로 근육을 서서히 이완시켜 주신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을 이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정도의 스트레칭을 하는데 대략 2,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정도 시간만으로도 정신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고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해파리 수면법이라는 이름, 저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잠에 잘 들어가려면 체온이 살짝 낮아지는 경험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주무시기 전에 심부 체온을 좀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신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따뜻한 차나 물 한 잔 하시면서 심부 쪽에 있는 온도를 쭉 끌어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열대야가 심할 때에는 체표면의 온도가 많이 상승되어 있고 심부 온도는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부 온도가 떨어지면서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데요. 따뜻한 물을 좀 마시면서 심부 온도를 좀 상승시켜 주시면은 잠을 드실 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소변 문제 때문에 물을 드시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은 분들에게는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걸 통해서 심부 온도를 좀 끌어올리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부 온도가 살짝 끌어올려졌을 때 약간 선선하게 맞춰져 있는 침대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은 서서히 나의 체온이 낮아지면서 금방 잠에 들 수 있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것이 블루라이트죠.
이 블루라이트의 파장이 망막에 닿으면 대낮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멜라토닌 분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모두 다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고 대부분은 그런 기능들을 요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그 자체의 밝기를 너무 높여서 사용하지만 않으시면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밤중에 동영상 시청이 아니라 블로그라든지 또 재미난 글들을 읽으시면서 스크롤하면서 글들을 읽으면서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지면으로 되어 있는 활자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일종의 전자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전자책들을 조도를 좀 낮춰서 보면서 잠을 청하시는 것 저는 찬성합니다. 인면장애 때문에 졸피뎀을 1년째 복용 중인데 끊을 수 있을지 어쩔 수 없이 스틸록스를 2년째 복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단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상한 그 문자를 여러 차례 수차례 보낸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한 분도 계셨군요. 하루에도 제 외래에 대여섯 분의 환자분들이 수면장애에 대해서 상의하고자 오시는데요. 많은 숫자의 환자분들이 졸피뎀에 대한 상의를 많이 합니다. 스틸록스, 졸피뎀 같은 계열의 약들이 그만큼 많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아주 단기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고 또 한 달에 한 서너 알 정도 졸피뎀으로 충분히 그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다면 처방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습관화되고 또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지수가 크게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없다면은 졸피뎀을 계속 드실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복용했던 졸피뎀 반알이 나중에 2알, 3알까지 늘어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졸피뎀이 스위치를 꺼서 수면에 들어가기는 만들지만 대뇌 피질의 활동을 모두 다 억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마치 그 순간에는 온전하게 내가 정상적인 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무단으로 외출을 해서 큰 사고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뭐 문자를 주고받는다거나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흔적들을 다음 날이라도 발견하게 되신다면 다시는 졸피뎀을 복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졸피뎀을 끊는 과정이 대단히 힘들죠. 가바라고 하는 약들은 뇌를 한순간에 정지시키고 또 스위치를 꺼줌으로써 바로 잠을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사실 세상에 그런 것처럼 효율적인 약은 또 없거든요. 근데 졸피뎀을 먹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내가 왜 처음에 졸피뎀이라는 약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나한테 왜 이렇게 심각한 수면장애가 찾아왔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겠죠. 불안감, 그리고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 때문에 인면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졸피뎀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속 근본적으로 있는 불안감을 떨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직장에서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여건, 또 집안에 누군가 한 명 아픈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이 쉽게 바뀌진 않으니까요. 그럴 때에는 사실 그런 마음을 머릿속에서부터 떨쳐내고 지우는 과정을 해보는 게 좋을 텐데요. 사실 이럴 때에는 깊은 명상을 해본다거나 아주 깊은 호흡법을 취하면서 내 마음속을 좀 비워내는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겠지만 또 이것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훈련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럴 때 처방할 수 있는 것들이 세로토닌 계열의 약들, 그리고 또 항불안제 계열의 약으로 굉장히 지속 시간이 짧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들입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들 중에서도 긴 작용 시간을 가지고 있는 약들은 이틀, 사흘, 또는 5일, 일주일 이렇게 약을 중첩되게 계속 먹음으로써 낮 시간에도 그 약들이 계속 지속적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낮에도 아주 또렷한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역시 졸피뎀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계열의 약이라면 절대로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작용 시간이 대여섯 시간 이내에 짧게 작용하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반감기에 3배에서 5배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야 내 몸에서 거의 대부분 씻겨져 나갑니다. 약 기운의 중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겠죠. 단기간에 걸쳐서 큰 효과를 보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의 질병을 컨트롤하고 더 이상 중독되지 않은 수준에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도 나에게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수준의 약을 선택하셔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세로토닌 계열의 약들도 많이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뇌 속에 세로토닌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멜라토닌 생성에도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수면의 질과 수면의 길이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쉽게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이 아고멜라틴 계열의 약인데요. 세로토닌 수용체와 멜라토닌 수용체 두 군데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심기 항진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다음날 약간의 손발이나 얼굴이 붓는 듯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계열의 노아드레날린 계열의 모든 부분을 항진시켜 줄 수 있는 SNRI 계열의 약을 섭취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졸피뎀의 효과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약을 줄이는 것조차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졸피뎀에 손을 댔던 것도 불안함 때문인데 졸피뎀을 끊는 과정에서 불안함이 더 가중된다면 더 끊기가 어렵겠죠. 결국 스트레스 지수가 가중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댓글에 달려주셨던 많은 환자분들이 1년, 2년 또는 그 이상 복용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장기간 복용하셨던 분들은 졸피뎀을 끊는 과정을 저는 최대 2달 정도를 보고 치료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끊어내고 이 약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졸피뎀 대신에 복용할 수 있는 약들을 어느 정도 처방받아서 복용하되 한 사흘 정도 노력해보고 그날까지도 정 잠이 안 오면은 아주 소량의 졸피뎀을 복용함으로써 그날을 모면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감을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졸피뎀의 약 숫자를 줄여가고 용량을 줄여갈 때에는 낮 시간에도 항불안제를 아주 소량씩 드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졸피뎀을 끊는 과정을 겪고 한두 달 이내에 이제 졸피뎀을 완전히 끊게 되면은 정말 뇌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몇 년 동안 졸피뎀 드셨던 분들도 이렇게 멜라토닌 제제나 항불안제 등을 이용해서 졸피뎀을 끊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뇌가 빠릿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